자, 그 다음에 문제 70번 보죠. 자, 저항이 30, 그 다음에 유도 리액턴스가 40 병렬로 접속을 하고 그 양단에 12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이게 전 전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전 전류 물어봤다는 얘기는 한꺼번에 그냥 내가 전류를 이제는 I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하는 게 안 된다 얘기예요. 그죠? 왜? 병렬에서는 전류가 쪼개지는 거니까 각각의 그 쪼개진 전류에 각각 그 해를 구해온 다음에 뭐 한다? 이 전체 전류를 구하겠다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저항의 30, 자, 저항이 30이래요. 그리고 또 주어진 게 유도 리액턴스 XL 값이 지금 45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 이거 구할 필요가 이제 없다는 얘기죠. 전류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전류가 했더니 얘가 전압이 120V래요. 그럼 이 120V라는 얘기는 얘한테도 맞고 얘한테도 맞다는 얘기죠. 같은 전압.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하자고 하는 게 아래 흐르는 이 전류부터 구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아래 흐르는 전류는 그냥 R분의 V죠. 그럼 저항은 여기 30 줬으니까 30. 전압은 120이니까 120. 약분해주면 얘는 4A가 흐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XL, 즉 IL에 흐르는, 즉 XL에 흐르는 전류 하게 되면 이때 저항값은 XL 값이 되겠죠. 그리고 전압 V 120, 여기 40. 약분해주면 3A. 그럼 이제 우리가 전체 전류 관단이 전체 전류 I라는 거는 얘 실수, 얘 허수니까 우리가 IR의 제곱에 XIL의 제곱에 루트 씌워서 구하겠다 얘기죠. 근데 이제 숫자 나왔잖아요. 3, 4니까 3 대 4 대 5. 그래서 5A. 답 3번에 있죠. 답 없는 줄 알았네요, 순간. 그래서 5A. 그 다음 71번. 자, 도면 같은 회로에서 전전류 I는 얼마입니까? 자,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근데 전전류 I를 구하려고 봤더니, 자, 일단 가나다를 한번 답을 한번 보세요. 답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복소수 형태로. 자, 이렇게 복소수 형태로 줬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먼저 짜증부터 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한다면 얘가 이만큼이고 얘가 전압이 이만큼이니까 흐르는 전류 바로 구할 수 있고, 얘도 이만큼이고 얘도 이만큼이니까 바로 흐르는 전류 구해와서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그냥 뭐 하면 돼요? 크기 구하면 되잖아요. 크기 구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전전류를 구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비슷하겠지만은 결국은 복소수 형태로 나타내라. 그러면 일단 얘부터 보는 거예요. 얘부터 보면 이 임피던스 값을 줬다는 얘기는 5오hm 값이니까 아직 모호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어드미턴스라는 거는 얘는 얘하고 얘하고의 역수값, 다시 말하면 4분의 1에 플러스 j2의 3분의 1 놓겠다 얘기죠. 근데 부호 달자조겠죠. 얘는 L성분이니까 얘는 뭐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게 마이너스가 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뭐 한다? 임피던스 구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임피던스는 요거에 대해 역수니까 4분의 1에 마이너스 j2의 3분의 1에 대한 분의 1.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제 똑같이 곱해주면 되겠죠. 곱해주면 되는데, 자,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크기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크기는 안 되고 결국 그냥 구해야겠네. 수학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신 것에 다 달라지니까, 자, 책에는 얘는 그냥 여기다가 전류값을 그냥 포함해놨네. 얘가 더 쉽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럼 임피던스가 이거고 전류 I라는 거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니까 임피던스가 얘면 여기다 대입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4분의 1에 마이너스 J의 3분의 1 분의 전압 V가 지금 여기 주어진 게 12V니까 12V 누르면 12.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는 번분수니까 번분수를 역으로 해주면 얘는 12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 나누기 여기 1. 그럼 얘도 요 자체를 하나 본다면 여기 1이라는 얘기죠. 곱해버리면 12. 여기 가로 열고 4분의 1. 마이너스 j2의 3분의 1. 이런 형태로 다시 바꿔주면 이 한 번 곱해주고 이 한 번 곱해주면 3 마이너스 j 4. 답 보시면 3 마이너스 j 4 된 게 4번에 있죠.
이거 말고 좀 더 쉬운 방법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여러분들 이 식에서 혼동하실 것 같아. 여기서 좀 더 쉽게 한다면, 병렬이니까 좀 그렇다. 만약에 이렇게 해볼까요? 요거 보면 일단은 아래 흐르는 전류가 3이고 IL은 얘는 3이고 얘는 12니까 4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J로 써주고, 그리고 여기 거꾸로 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하네. 여기 선택이에요. 그냥 이렇게 구할 거냐 이렇게 구할 거냐. 식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니까. 그래서 이 값을 봤을 때는 어차피 얘는 실수가 3이니까 임피던스를 하게 되면, 임피던스 전류죠. 전류는 어차피 실수 아래 제곱 아래 마이너스 IL에 J에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니까, 여기 구한 게 여기 3이니까 여기 3 대입하고, 마이너스 J에 여기 4 구했으니까 그냥 4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 보니까 이렇게 구해도 되고 저렇게 구해도 되고, 면대로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72번. 자, 이번에 저항이 3이고 그 다음에 X가 4오hm. 이때 병렬 회로에 대한 역률이 어떻게 되냐. 자, 근데 역률 구하려고 코사인 세타를 딱 써봤더니 얘 값이 딱 친절하게 묻었어요. 저항하고 리액턴스 값 줬다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할 때는 전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줬다는 얘기는 몇 개? 소자가 2개. 2개일 경우 우리가 반대로 쓴다 했어요. 직렬에 대한 걸 우리가 역률 값을 내게 되면 임피던스 분의 저항을 썼던 거를 우리가 이번엔 병렬입니다 하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 역률 값을 임피던스 분의 리액턴스 누르겠다 이렇게 썼죠.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임피던스니까 얘들이 우리가 3대 4대 5라는 크기. 그러면 리액턴스 X는 여기 4니까 4죠. 5분의 4. 있으면 찍고 없으면 소수점 나타내고, 그래서 답을 1번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73번. 자, RL 병렬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은 각은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세타는 아크 탄젠트의 실수 허수인데, 이 실수를 우리가 표현할 때 그냥 R로 넣으면 안 되겠죠. 병렬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얘는 R분의 1, 얘는 오메가 L분의 1 값으로.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답 찍으면 되고,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크 탄젠트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분자 분모가 될 거니까 오메가 L 분의 R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답 되는 거. 답 찍어 보시면 3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74번. 자, 그림 같은 회로에서 RC, 임피던스는 무엇이냐? 그냥 그림만 이렇게 딸랑 주어진 상태에서 임피던스가 뭐냐요. 근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전류가 흘러가는 길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즉 다시 뭐다? 병렬 회로다. 그럼 병렬 회로에서 우리가 임피던스를 봤다는 얘기는, 일단 어드미턴스를 본다면 얘는 R분의 1, 그죠? 그럼 얘는 다시 쓰면 J의 마이너스 J의 XC를 가지고 또 바꾸는 거니까 J의 분의 1. 얘를 다시 쓰면 J의 XC분의 1이 된다 얘기죠? 그럼 이제 그걸 놓고 그대로 써보면 R분의 1 플러스 J의 XC분의 1. 이런 답이 있으면 답 찍으면 되는데, 임피던스를 봤으니까 다시 뭐다? Z값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답 있으면 답 찍고, 없으면 요거 크기 구할 수 있겠네요. 크기 구하면 이런 답도 있을 수 있겠죠? 답 찍으면 되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런 문제네요. 근데 이런 문제도 다 뭐다? 오메가 C를, XC를 오메가 C분의 1로 나타냈으니까 대입하게 되면 오메가 C분의 1분의 1이 되니까 오메가 C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다시 한번 오메가 C 제곱. 이렇게 해서 답을 찍어보면 답 2번에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75번.
자, 그 다음에 RC 병렬 회로에서 위상을 나타내는 이 식이 무엇입니까? 자, 위상 물어봤습니다. 자, 근데 얘가 지금 탄젠트 해놓고 딱 정리해놨네요. 그러면 세타는 아크 탄젠트 실수의 허수예요. 그럼 실수는 방금 저기 써봤듯이 R분의 1일 거고, 허수는 얘는 XC분의 1.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답을 보면 원래는 XC분의 R에다가 여기다가 그냥 아크 탄젠트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답을 보면 이런 답이 없으니까 다시 보다 XC를 아까 했던 오메가 C분의 1로 대입하면 얘는 아크 탄젠트 여기에 오메가 C분의 1분의 R이 될 거니까 좀 예쁘게 써보면 아크 탄젠트에 오메가 C R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 되는 거 답 찍어보면 3번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76번. 자, 저항이 10이고 C가 220 마이크로페럿의 병렬 회로에 주파수가 60Hz, 그 다음에 V가 100V의 사인파 전압을 가했을 때 저항 아래 흐르는 이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문제 잘 읽어야겠죠?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IR을 구하라 했으니까 바로 공식 그냥 나오겠죠? 그냥 R분의 V값. 그럼 여기 R은 뭐라고 줬냐면 10이라고 줘줬고요. 전압 V는 100 줬으니까 다시 말하면 10A. 그래서 답 10A 되니까 3번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7번. 자, 이번에는 R이 10이고, 그 다음에 콘덴서 C가 318 마이크로페럿, 병렬 회로에 주파수가 60Hz, 크기가 V가 200V의 사인파 전압을 가했을 때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IC 값은 얼마니까? 그럼 얘랑 똑같은 문제네요. 이번에는 IC 물어봤기 때문에 이때 저항은 누구? XC가 되는 거고, 그때 전압은 V. 그러면 XC 구하려고 봤더니 XC 안 줬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메가 C 분의 1 분의 V 값으로 다시 한번 쓰면 얘를 옆으로 옮기면 되는 거니까 오메가 C V 값. 그럼 오메가는 주파수가 뭐로 줬냐면 60Hz, 다시 쓰면 377. 콘덴서 C 값 다시 보면 318에 마이크로니까 12-6승. 전압 V는 지금 주어진 게 200V니까 200 이렇게 놓고 계산기 누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눌러보면 답이 1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RLC 병렬 회로에서 78번. 자, 저항이 15, 그리고 나서 XL이 12, 그 다음에 XC가 30. 자, 병렬된 회로에 얘네들이 다 뭐냐면 병렬이래요. 그리고 이 회로에 전압을 120V의 교류점을 가하게 되면 전원에 흐르는 전류와 역률이 무엇입니까? 자, 그럼 얘는 전압이 120V라고 주어진 상태에 이때 우리가 구하는 게 전류 I가 얼마고 역률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말 없이 그냥 여기에 전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 흐르는 전류와 이 흐르는 전류와 이 흐르는 전류의 다 합을 한 값을 여기 전체 전류를 구하라 이 말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전체 전류에 전체 전류. 그러면 전체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전압 알고 있고요. 저항 값들 다 알고 있으니까 각각 흐르는 전류들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IR은 R분의 V. 그러면 R은 여기 15 줬고 V는 여기 120 줬죠. 그래서 120 나누기 15 하시면 여기 8A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IL. L에 흐르는 전류는 XL분의 V죠. 그러면 XL 값은 12 줬고요. 여기 120V 줬으니까 여기는 10A라고 뽑아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IC는 XC분의 V니까 XC 값이 30분의 120. 다시 하면 얘는 4A. 그러면 어차피 전류라는 걸 보게 된다면 얘네들은 얘하고 얘하고 뺄 거죠. 그럼 빼버리면 6이죠. 6하고 8 냈으니까 6대 8 대 10. 그래서 전류의 크기는 10A. 그러면 이때 역률 값을 보면 얘는 소자가 몇 개? 하나, 둘, 세 개. 우리가 앞에 썼던 그런 거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쓰면 전체 전류분의 저항에 흐르는 이 전류 값으로. 그럼 다시 쓰면 전체 전류 19가 있으니까 10. 아래 흐르는 전류는 얘니까 8. 다시 말하면 0.8. 퍼센트 말하면 80%. 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골라주시면 4번에 있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공진회로예요.
자, 이 공진회로는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직렬과 병렬이 존재하니까 직렬, 병렬을 좀 구분해서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직렬 연결, 그리고 병렬 연결이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렬 연결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셨던 이런 거예요. 그냥 R, 여기 L, 여기 C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진회로를 만들면 어떻게 뜻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병렬입니다 하게 되면 병렬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상적 병렬회로, 하나는 실제적 병렬회로. 그러면 이상적 병렬회로는 뭐냐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R이 있으면 R이 있고 L이 있으면 L이 있고 C가 있으면 C가 있는 이런 회로들, 이게 이상적 병렬 회로예요. 근데 실제적 병렬 회로게 되면 얘는 R과 L이 같이 있고 C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얘는 왜 이렇게 그려지냐? 이상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R과 L을 가지고 딱 구분해서 분류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코이라는 자체가 구리선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칭칭칭 감은 거니까 여기에 누가 있다? 같이 저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항과 리액턴스 L 값은 항상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이게 실질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콘덴서 C, 얘도 R, L, C로 봤을 때 얘들의 이제 해석 방법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행히 기능상 문제에서는 물어보지는 않아요. 얘는 이렇게 배제시키면 돼요. 굉장히 식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얘는 안 배우고 뭐만 본다? 이상적 병렬회로와 직렬회로에 대한 공진회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공진회로에 대한 뜻을 알아야겠지 이제. 자, 그럼 공진회로 하게 되면 얘는 뭐냐면 허수부가 0이 되는 회로예요. 이것을 우리가 공진회로다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공진회로. 자, 그러면 먼저 직렬부터 보도록 하죠. 직렬. 자, 그럼 직렬, 이 RLC에 대한 공진회로를 한다 하게 되면 방금 배웠죠? 직렬 임피던스 어떻게 구한다? R 플러스 J의 XL 마이너스 XC 요 값을 배운다고, 그죠? 근데 얘가 허수부가 0이 되는 회로를 공진회로 한다 했으니까 이 부분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XL과 XC가 똑같아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XL과 XC가 같으면 되더라. 근데 이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약간 변형을 시킨다. 어떻게 쓰면 XL은 우리가 표현할 때 오메가 A라고 표현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한번 XC는 오메가 C분의 1로 표현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도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답, 얘도 답. 알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쪽으로 다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넘어갔으니까 오메가 제곱 된다는 얘기죠. C가 넘어갔으니까 LC가 되겠죠? 얘가 얼마? 1의 값. 얘도 답. 세 개 답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두 번째, 공진 각 주파수가 뭐냐? 여기 오메가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오메가. 그럼 오메가를 구하면 LC가 내려가면 되죠? 나눗셈으로. 다시 쓰면 오메가의 제곱은 LC분의 1로. 근데 여기 제곱 됐으니까 제곱 없애보면 루트 씌우면 되겠죠? 이것도 답. 또는 LC, 루트 LC분의 1. 같은 거죠? 여기 1 제곱식도 똑같은 1이니까 이 모양이나 이 모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공진시에 대한 각 주파수 하게 되면 요런 모양을 띄고 있더라.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얘는 공진시 주파수는 뭐냐? 그럼 주파수는 여기 2파이 F라는 얘기죠. 그럼 2파이 F니까 2파이 F는 루트 LC분의 1의 값에서 F는 하고는 2파이가 내려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값이 공진시에 대한 주파수 하게 되면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로 표현해도 된다는 얘기고, 굳이 얘를 똑같이 저것처럼 표현을 해본다면 얘는 2파이 분의 1 루트 LC분의 1과 같은 얘기죠. 식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렇게 모양을 바꿔줄 때도 있다는 얘기에서 두 개의 모양을 띄고 있더라. 각 주파수니까 얘는 라디안 퍼세크, 얘는 헤르츠. 자,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는 조건, 공진시 각 주파수, 공진시 주파수에 대한 값이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이제 볼 게 뭐냐면 이 공진 상태의 의미를 보자 얘기예요. 의미. 자, 1번. 자, 공진 상태의 의미 하기는 첫 번째 뭐라고요? 허수부가 0이 되는 회로. 그죠? 얘는 허수부가
0이 되는 우리가 회로를 우리가 공진 상태입니다 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공진 회로. 그럼 두 번째 의미는, 자, 그럼 얘가 허수가 0이 됐대요. 자, 그러면 얘하고 똑같이 크기에서 빼주게 되면 0이 됐다 이 얘기죠. 그럼 얘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만 남는다? 임피던스는 R만 남는더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R만의 회로가 되겠다 이 뜻이죠. 그럼 R만의 회로니까 우리가 위상차를 본다면 당연히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없다 이 얘기죠. 다시 말하면 얘를 뭐한다? 동상 상태다. 세 번째, 이번에는 합성 역률이, 자, 동상 상태라면 이 우리가 위상이 벌어진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0도란 얘기죠. 그럼 다시 코사인 0도는 얼마? 1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합성 역률이 1인 상태. 최고 좋다는 얘기야. 최고 좋다고. 그래서 코사인 0도는 1, 세타가 0, 우리가 0도니까. 그러면 네 번째, 그러면 공진시가 되었을 때 이때 우리가 합성 임피던스 값이 얼마큼 되냐 이 얘기예요. 그럼 합성 임피던스는 무슨 상태냐 라고 물어봅니다. 최소냐 최대냐. 자, 비교해보자. 자, 공진시가 아닌 이 상태의 직렬 임피던스는 이만큼이래요. 근데 공진시 해갖고 우리가 임피던스를 구해봤더니 R이 나왔다 이 얘기죠 지금. 그러면 얘하고 크기를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위에 게 더 커요. 그죠? 어쨌든 얘는 뭔가 그 값이 얘가 플러스 됐다는 얘기니까 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진시가 됐다면 임피던스는 얘하고 비교했을 때 더 작아졌다 얘기죠. 작아진 걸 우리가 최소 상태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진시가 돼버리면 이 임피던스는 최소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때 합성 전류는 무슨 상태가 되냐 물어봐요. 그러면 전류라는 거는 임피던스와 서로 반비례 관계죠. 그럼 얘가 작아졌다면 얘는 전류가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최대 상태다. 아시겠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이번 여섯 번째는 전압 확대비 또는 이 전압 확대비를 뭐라 하냐면 공진도 또는 첨예도 또는 선택도 라는 말을 써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전압 확대비, 공진도, 첨예도, 선택도 라는 말을 우리가 Q라는 문자로 표현을 해본다면 얘는 뭐냐면, 자 보세요. 얘는 자 보세요. 자 얘는 L과 이 C가 존재하는 이 부분에서 전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전체 전압과 B를 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전압과 VL과의 이 B와 전체 전압과 VC에 대한 걸린 이 전압의 B를 우리가 구한 게 공진도, 전압 확대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 놈은 우리가 책에 제가 자세히 써놨어요. 어떻게 표현된다는 거. 이 값을 가지고 대입을 해갖고 니꼴로 나왔더니 얘는 R분의 1에 루트 C분의 L 값이 나오더라 이 얘기예요. 이 값을 우리가 공진도, 전압 확대비를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식하게 되면 얘 하나밖에 없어요. 얘를 외워주시면 돼요. 얘를.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직렬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럼 병렬을 한번 보죠. 병렬. 병렬은 뭐 딴 거 없어요. 자 여기만 바꿔보자 이제. 자 여기 이제 직렬 대신에 자 병렬. 그럼 병렬은 우리가 어드미턴스 구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드미턴스 Y는 R분의 1에 플러스 J에 XC 마이너스 XL.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뭘 구하라? 조건이 무엇이냐? 그럼 이 공진 상태도 똑같이 헛수가 0이 되는 회로니까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같아지면 된다라 이 얘기죠. 그럼 조건 같겠네요. 맞아요? 그럼 같으면 얘네들이 이 값도 똑같겠죠. 똑같으면 이 값도 똑같겠죠. 똑같으면 이 공진시에 대한 각 주파수 똑같겠죠. 이에 대한 공진시 주파수 똑같겠죠. 외울 거 없어요. 자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미 보세요. 허수가 0이 된 후 맞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없는 거죠. R분의 1밖에 없으니까. 동상성분. 그 다음에 합성 연율이 다 똑같이 1인 상태죠. 다만 이제 합성 어드미턴스가 아니라 뭐다? 어드미 임피던스가 아니라 합성 어드미턴스라고 바꿔주면 되는 얘기죠.
병렬에서는. 뭐 합성 어드미턴스는 무슨 상태냐 이 얘기예요. 그럼 똑같이 얘도 0이 되어버렸다면 y가 뭘로 되는 거예요? r분의 1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클까요? 그래도 얘가 더 크겠지. 맞아요? 그래도 r분의 1보다는 여기의 값에 어떤 값이 또 더해지면 좀 끝값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뭐다? 똑같이 같은 최소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럼 똑같이 합성 전류는 무슨 상태가 되냐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상태도 전류 I는 원래 임피던스 분의 V인데 어드미턴스는 YV가 되겠다 얘기죠. 그러면 얘가 작아진다면 전류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죠. 그럼 얘는 뭐다? 최소 상태. 자, 여기서 이제 구분이 됐어요. 직렬에 대해서 합성 임피던스가 됐든 어드미턴스가 됐든 다 무슨 상태? 최소인 상태. 그리고 합성 전류는 누구는 최대, 누가 최소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예요. 직렬일 때가 최대, 그죠? 병렬일 때 뭐다? 최소. 자, 이거 갖고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병렬에서는 우리가 전압이 아니라 전류 갖고 바뀐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바뀐 게 전류 확대비. 그러면 공진도, 첨해도, 선택도는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럼 이때 Q를 구하면 얘와 어떤 값이 나오면 반대값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때 이 Q 값은 R의 루트 L분의 C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식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 이거 두 개 다 외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만 외워, 하나만. 얘가 편하면 얘를 외우고 얘가 편하면 얘를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렬을 대한 공진도, 첨해도를 물어봤다 하게 되면 얘는 그냥 R분의 1에 루트 C분의 L 값을 쓰면 되는 거고, 내가 얘를 외웠는데 얘가 병렬된 거 모았다. 거꾸로 뒤집어 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꼭 뒤집어 까주고. 얘를 외우고 싶다면 얘를 외우세요. 문제를 풀었는데 직렬이 났다. 그럼 꼭 뒤집어 까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값을 낸다. 이게 공진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문제는 더 쉬워요. 자, 79번. 자, RLC 직렬 헬에서 공진 조건은 무엇입니까? 공진 조건이 뭐라고요? 둘이 같았을 때, 그죠? 근데 같았을 때 다고되는 이 부분은 하나밖에 없네요. 3번. 맞습니까? 그 다음에 80번. 자, 그림과 같이 A, B 양단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되려면 어떤 식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림을 보니까 RLC에 대한 직렬 회로 줬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동상소문이 되려면 뭘 하려고요? 공진 회로를 만들어라. 그러면 R과 여기 R 빼고 L과 이 C가 서로 같으면 된다면서요. 그죠? 같으면 되는 값이 누구? 여기 있네. 조건. 답 2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81번. RLC 직렬 회로에서 접속한 회로에 최대 전류가 흐르게 하는 이 조건은 무엇입니까? 최대 전류를 흐르고 싶대요. 다짐이 뭐다? 공진 회로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조건 쓰면 되겠네. 답 어디? 얘 또 모르면 안 되겠죠? 요게 0이 되면 된다면서요. 그죠? 넘어가면 오메가 L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을 뺀 게 얼마? 0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답 2번밖에 없죠. 그 다음에 82번. RLC 직렬 회로에서 오메가 L 리꼬로 오메가 C분의 1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하고 물어봤어요. 자, 1번. 리액턴 성분이 0이 된다. 맞는 얘기죠? 없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합성 임피던스는 최대가 된다. 최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최소가 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3번. 이 회로의 전류는 최대가 된다. 맞는 얘기죠? 거꾸로 되니까 최대가 되고. 4번. 공진 현상이 일어난다. 당연히 공진 회로 말하니까 공진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다. 83번. 자, 다음 중 직렬 공진 시에 최대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죠? 누구? 전류. 그 다음에 84번. 자, 저항이 25, 유도 리액턴스가 8, 용량 리액턴스가 8, 병렬 회로에 전압을 100V를 가하는 경우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고 위상각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근데 얘네들이 일단 공진 회로다 이런 말은 없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배울 때 자,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지금 같은 값이에요. 그죠? 빼버리면 얼마? 0이죠? 그러면 얘는 뭐다? 그냥 R만의 회로, 저항만의 회로, 이게 즉 25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때 이 전류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 전류가 그냥 저항밖에 없으니까 I는 어떻게 구했다는 거 이거? 그냥 R분의 V가 되겠다 이기지? 그러면 이 전압은 얼마 줬냐면 100V 줬고 저항은 지금 주어진 게 25 줬으니까 전류는 얼마?
4A 그냥 바로 나오겠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뭐라 그러면 위상각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럼 위상각은 있다 없다? 없지. 동상성분이니까 0. 답 1번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 85번. 자, 저항은 5고 자체 인덕턴스가 L이 30mH, 정정 용량이 C가 100마이크로페럿에 직렬회로에서 공진 주파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보세요. 그럼 공진 주파수 물어봤으니까 얘란 얘기죠. 요거 이식. 이거 구하라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죠. 그럼 2파이 그대로 있고, 곱하기, 루트, 여기 L값 뭐라고 줬냐면 30. 밀리니까 마이너스 3승. 그리고 C값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러면 되겠죠? 그럼 답 나오겠죠, 뭐. 그래서 답을 끄집어내면 91Hz 나오는 거. 답. 91.88이니까 우리가 반올림 시켜갖고 답 1번 찍으면 안 되고 2번 찍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85번에는 답 2번.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이거 알면 그냥 바로 푸는 거니까 바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공식 기억이 안 난다?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얘에서부터 유도를 해요. 알죠? XL과 XC는 같으니까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과 같더라. 다 넘겨갖고 얘를 1 상태 만드는 상태에서 오메가는 해보면 이 값이 나오는 거고, 오메가 2파이 F 있으니까 F로는 하게 되면 2파이 내려가면 되니까 바로 공식 유도할 수 있겠죠. 굳이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다 외우지 말란 얘기예요. 의미를 알면, 얘 하나만 알면 얘는 아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저한테 갑자기 형님 공진식 주파수 써봐요. 못 써요. 이걸 그렇게 구할 거야 나도. 그죠? 이제 눈에 익으니까 얘는 답은 보이는데 갑자기 이거 공식 써보세요 하면 못 쓴다는 얘기예요. 누가 어떻게 써? 내가 천재도 아니고. 유도하겠다, 유도. 여러분도 똑같이 유도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그 기억 용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웬만한 거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자는 얘기예요. 천천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진시 회로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딱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의미만 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교류전력 배우실 거니까 교류전력도 공식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외울 공식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